자, 다음 예제는 세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일단 표면적인 특징 같은 경우는 얘도 전역 변수예요. 그래서 아까 쿠키처럼 저장하고 들어오면 이렇게 요 폼에 연결된 액션 페이지에서 입력된 값을 액션으로 전송하면 그 입력 값을 세션이라는 곳에 저장을 해요. 그리고 다시 원래 페이지로 돌아왔을 때 저장되어 있는 게 보이는 거죠. 얘도 이제 전역 변수이기 때문에 뭐 페이지를 여기저기 돌아다녀도 계속 남아있어요. 세션의 특징은 브라우저를 닫으면 폐기돼요. 근데 여기서 브라우저를 닫는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렇게 하고 나서 브라우저를 닫았어요. 이게 일단 새로 열어서 접속을 했단 말이에요. 남아있죠. 브라우저를 닫았다라는 게 그 웹브라우저의 모든 프로세스를 다 종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 크롬 자체를 종료시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창 하나만 닫으면 크롬이 종료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떠있는 모든 브라우저 창을 다 닫아야 돼요. 그러면 폐기가 돼요. 자, 그럼 세션이라는 거는 어떻게 생겨 먹었냐? 자, 웹브라우저가 스프링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면은 쿠키 값이 하나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JSessionID라고 하는 이름의 쿠키 값이 하나 생성이 돼요.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 접속을 하죠. 접속을 했을 때, 그럼 웹서버 입장에서는 한 명의 유저가 접속을 하는 거잖아요. 이 접속되는 클라이언트 하나를 세션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션이라고 하는 용어는 서버 입장에서 자기한테 접속된 클라이언트를 카운트하는 단위예요. 원래 뜻은요. 근데 지금 이 웹 프로그래밍에서의 세션은 일반적인 네트워크에서 말하는 유저 한 명의 단위랑 의미가 좀 달라요. 하다 보면은 다 똑같은 단어인데 뜻이 2개, 3개씩 있어요. 웹브라우저가 웹서버에 접속을 하면은요, 웹서버는 자기 자신의 메모리 영역에 일종의 텍스트 파일 같은 걸 하나 생성을 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어떠한 일련 번호를 붙여요. 일련 번호 A라고 칩시다. 또 다른 웹브라우저가 접속을 하면은 또다시 이 접속자 전용의 텍스트 파일 하나 생성하고요. 이게 B라는 일련 번호를 붙여요. 얘네가 세션이에요. 웹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세션이요. 일반적인 통신에서 말하는 세션이랑 뜻이 달라요. 그러면 이 웹서버는 각각의 웹브라우저들을 이 공간 안에서 고유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스 하나잖아. 클래스 한 개잖아요. 이 클래스 하나에 얘가 접속하고 얘도 접속을 해도 여기에 int a라고 하는 변수는 얘가 따로 만드는 거고 얘가 따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클래스 안에 변수가 서로 다른 웹브라우저가 접속을 해도 공유되지 않는 게 이 세션 영역에서 각각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웹 프로그램에서 말하는 세션이란 영역은 이 웹브라우저마다 생성되는 고유한 영역에 저장되는 데이터를 뜻해요. 정리하면 각각의 웹브라우저에 종속되는 고유한 변수들을 보관하는 방법이 쿠키와 세션이 있는데, 쿠키 같은 경우는 웹브라우저에 직접 저장하는 거니까 애당초 서로 구별을 할 필요가 없죠. 자기 정보 자기가 직접 저장하는 거니까. 근데 세션은 웹서버가 각각의 웹브라우저에 종속되는 고유한 변수를 따로따로 갖고 있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웹브라우저가 한번 접속했다가 HTML을 돌려받았어요. 그럼 접속이 끊긴다 그랬죠. 여기도 접속이 끊길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가 또 다른 링크를 클릭해서 다음번에 접속하면 둘 중에 어느 게 내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웹서버는 웹브라우저가 링크 이동해서 또 들어오면 이 녀석이 아까 그 녀석이라는 걸 인식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링크 클릭할 때마다 매번 새로운 손님이야. 웹사이트 입장에서는 재방문 고객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래서 이 세션이라는 공간에다 데이터를 저장해봤자 다음번에 접속했을 때 이 손님 정보가 뭐였지? 찾아줄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세션에 부여되는 고유한 일련 번호를 웹브라우저에다 쿠키로 구워요. 쿠키로 저장한다라는 걸 보통 쿠키 굽는다라고 표현해요. 아마 이름이 쿠키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면 웹브라우저에 세션의 일련 번호 A라는 값이 쿠키로 저장이 됩니다. 이 쿠키라는 정보는 백엔드에 접속할 때마다 무조건 자동으로 전송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제 웹서버는 A라는 값을 전송받고 이 손님 아까 여기 저장된 손님이구나 라고 인식하고 데이터를 연결시키는 거예요. 쓰기에는 되게 편해요. 쿠키처럼 뭐 잡다하게 설정하는 거 없어요. 그냥 이름 값만 넣으면 돼요. 근데 모든 변수를 웹서버가 직접 보관을 해야 돼. 만약에 정수형 변수 5개만 보관해도 5 곱하기 4바이트니까 20바이트인데 동접자 1000명이라고 하면은 벌써 용량이 2만 바이트로 뛰어버리죠. 그래서 세션은 많이 쓸수록 시스템의 부담이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뭐 결제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로그인 정보 같은 진짜 중요한 정보 저장할 때만 쓰는 거고 웬만하면 세션은 안 써야 돼요. 쓰면 쓸수록 시스템 부하가 커져요. 자, 세션 밑에 홈이라는 페이지에서 일단 홈이라고 뷰를 건드렸어요. 그러면 세션 폴더 밑에 home.html이겠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이름을 입력하세요, 나이를 입력하세요 라고 걸어줬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럼 이렇게 하고서 이제 버튼 누르면 세션 세이브라는 페이지로 전송이 될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요 뒤에 거랑 밑에 거는 없는 걸로 치세요. 인풋 타입 텍스트 2개 입력해서 서브밋을 보냈어요. 그러면은 세이브 페이지로 넘어가겠죠? 그럼 세션 컨트롤러가 2개의 입력값을 받아요.
컨트롤러에서 세션을 쓰는 방법이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봅시다. 리퀘스트 객체를 통해서 request.getSession이라는 메서드를 호출하면은 http 세션이라는 객체를 리턴 받아요. 이 객체를 통해서 set attribute라고 호출하면서 이름과 값 해주면 돼요. 자, 이 set attribute 메서드를 보면은 첫 번째 파라미터는 데이터 타입이 스트링인데 두 번째 파라미터는 데이터 타입이 오브젝트입니다. 오브젝트는 자바에서 말하는 모든 클래스의 최상위 클래스라고 그랬죠. 이거 하나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자바의 상속과 형변환, 업캐스팅, 다운캐스팅을 다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다 기억이 나야 돼. 안 그러면 자바 지금 기억을 전혀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 유저 네임과 유저 에이지라는 값을 받았는데 여기에는 스트링이 들어간 거고요. 여기에는 인트가 들어간 거죠. 근데 원래 이 자리의 데이터 타입은 오브젝트 타입이라고 그랬죠. 오브젝트 타입은 자바의 모든 클래스의 최상위 클래스니까 자식 클래스가 부모 클래스로 변경하는 거는 업캐스팅. 이때는 아무런 저항 없이 그냥 변환 가능해요. 근데 인트는 객체가 아니잖아. 기본 데이터 타입이잖아. 그럼 얘는 오브젝트로 어떻게 들어갔을까?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인티저 클래스로 형변환이 발생을 합니다. 인티저와 인트는 상호 호환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로 형변환과 업캐스팅이 발생한다는 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지금 자바 모르는 거야. 배열을 내가 얼마나 잘 핸들링하는가 그딴 거 필요 없어요. 객체 지향 자체를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해요. 자, 그럼 이제 세션에 오브젝트 타입으로 변환이 돼서 저장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홈페이지로 돌아가요. 여기로 돌아왔죠. 그럼 세션에서 데이터를 꺼낼 때는 봅시다. request.getSession으로 세션을 다시 만든 다음에 session.getAttribute라고 해서 아까 저장했던 값들을 꺼내요. 아까 저장할 때 오브젝트 타입으로 저장됐죠. 그러니까 저장할 때는 업캐스팅이 됐잖아요. 다른 말로 박싱. 그럼 꺼낼 때는 출력할 때는 다운캐스팅이 돼야 되죠. 다른 말로 뭐? 언박싱. 업캐스팅은 자동으로 발생하지만 원래 클래스로 되돌릴 때는 명시적으로 형변을 적어줘야 돼요. 그렇죠? 주의할 거는 여기 저장되어 있는 게 인트가 아니고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인트로 바꾸면 안 돼요. 인티저로 바꿔야지. 여기 받을 때 인트로 받는 건 상관없을 거예요, 아마. 받을 때 인트로 받는 건 상관없는데 형변환 자체는 인티저로 해야 돼요. 자바가 버전을 떼면서 인트로도 되나? 되긴 하네. 원래대로는 인티저로 해야 돼요. 자, 이거를 이제 여기다 넣습니다. 모델에다. 그러면 다시 홈으로 갔을 때는 모델에 전달받은 변수에 의해서 값이 출력이 되겠죠. 여기 요거는 잘못 들어갔네. 안 쓰는 거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션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어떻게 쓰는가요? 자, 이 세션이 응용되는 가장 많은 케이스가 로그인이에요.
자, 바로 두 번째 예제까지 이어서 갈게요. 로그인 페이지인데요. 일단은 쿠키 값을 하나 꺼내려고 듭니다. remember id라는 쿠키 값을 꺼내려고 듭니다. 여기에 처음 접속하면은 쿠키 값이 당연히 없겠죠. 자, required fields 미필수예요. 자, 추출한 쿠키 값을 뷰한테 전달을 했어요. 그리고 세션 폴더 밑에 로그인이라는 글을 보냅니다. 최초 접속 시 당연히 이 쿠키 값 없어요. 쿠키 저장한 적이 없잖아, 아직까지. 자, 그럼 login.html로 갈게요. 폼을 준비했고요. 아이디 입력받는 거, 비밀번호 입력받는 거. 액션 페이지 겁니다. 아까 컨트롤러에서 전달받은 쿠키, 현재 값 없다 그랬죠? 얘를 input type 텍스트의 밸류 속성으로 출력을 했습니다. 근데 현재 쿠키 값이 없다 그랬으니까 지금 기본 값이 전혀 없는 상태로 나오겠죠. 자, 여기에다가 아이디를 입력하고 비밀번호 입력한 다음에 remember id라는 거를 체크를 해요. 이게 아이디 저장 기능이에요. 그리고 로그인 버튼 누르면 여기 입력한 모든 내용이 액션 페이지로 전송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액션 페이지입니다. 리퀘스트, 리스폰스 다 받았고요. 유저 아이디, 아까 아이디 입력받은 거, 유저 패스워드, 비밀번호 입력받은 거. 리멤버 아이디는 체크박스였어요. 값이 없을 때 기본 값을 n으로 했습니다. 체크됐을 때는 y였거든요. 그러니까 리멤버 아이디는 y 아니면 n으로 들어갈 거예요.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검사해야겠지만 원래대로면 데이터베이스에서 셀렉트를 해와야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특정 문자열과 일치하는지만 볼게요. 자, 아이디가 요 값이 아니고 비밀번호가 요 값이 아니라면 둘 중에 하나가 안 맞다면 둘 중에 하나가 안 맞다면 자, response.setStatus 상태 코드를 403으로 세팅하고요. 알림 메시지 표시한 다음에 바로 이전 페이지로 보낼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확인하세요 라고 알림창 뿌린 다음에 전 페이지로 히스토리 백 시킬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디랑 비밀번호가 안 맞으니까 로그인하면 안 되잖아요. 브라우저에 강제 출력하는 거예요. HTML 태그를. 텍스트 기반의 HTML 형식이고요. 프린트 라이터라는 객체를 만들어요. 얘는 response.getWriter로 생성합니다. 얘한테 스크립트 태그를 직접 만들었어. 알럿으로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가 일치하지 않습니다라고 메시지 뿌리고 히스토리 백 전 페이지로 보낸 거죠. 출력을 쭉 시킨 다음에 out.flush라고 하면은 출력된 모든 내용을 웹브라우저로 전송을 해요. 그리고 처리 중단. 자, 그럼 아이디나 비밀번호가 제대로 입력이 됐다면 요 if문은 건너뛰겠죠? 모델스 패키지 안에 멤버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롬복으로 걸었고요. 자, 여기서는 포조 클래스의 객체를 강제로 생성을 했어요. 이렇게. 근데 실제로는 아이디랑 비밀번호를
서비스한테 넘기고 서비스는 래퍼한테 넘겨서 셀렉트를 해야 돼. 그럼 셀렉트 하면은 단일행 결과는 포조 클래스 객체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멤버 클래스의 객체가 마이바티스한테 리턴 받았다는 걸 전제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션을 만듭니다. 세션에 set attribute 메서드에 들어가는 파라미터는 오브젝트 타입이라고 그랬죠. 이 오브젝트 타입이라는 게 어마무시한 거예요. 모든 클래스의 최상위 요소이기 때문에 얘는 모든 객체를 다 저장할 수 있어. DB에서 셀렉트하면 빈즈 클래스의 객체로 떨어지잖아요. 그럼 DB에서 셀렉트한 결과를 세션에다가 통째로 때려 박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레코드 하나를 통째로 저장하는 거죠. 이걸 쿠키로 구우면 큰일 나지 당연히. 개인정보인데 웹브라우저에 그대로 노출이 될 텐데. 자, 체크박스가 체크됐다면 remember id라는 이름으로요. 사용자 id 값만 60초 60분 그럼 1시간이죠? 24 하루 곱하기 7 일주일 동안 저장합니다. 그리고 나서 원래 페이지로 되돌아갑니다. 자, 원래 페이지로 세션이 만들어졌다는 건 로그인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일로 돌아오면 나는 분명히 로그인 했는데 화면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 아이디랑 비밀번호 계속 입력하라고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분명히 로그인 했는데 화면엔 반영이 안 되잖아요. 세션은 타임리프가 직접 접근이 가능해요. 자, 세션 안에 멤버 인포라는 게 널이면 이 폼 태그가 나오는 거고요. 세션 안에 멤버 인포가 널이 아니면 unless if else예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누구누구님 한 다음에 로그 아웃 페이지로 링크를 겁니다. 로그 아웃은요 일단 세션의 존재 여부를 먼저 확인을 합니다. 로그 아웃 페이지에 로그인 안 한 상태로 접근하면 말이 안 되는 거겠죠. 그건 잘못된 접근이야. 그래서 일단은 멤버 인포라는 세션을 멤버 클래스 객체니까 꺼내서 확인해봐요. 얘가 널이면 로그인도 안 한 주제에 로그아웃 페이지에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접근이라고 세팅해주고 로그인 후에 접근 가능합니다 라고 한 다음에 화면을 뒤로 강제로 돌리는 거죠. 요 if문을 통과했다면 현재 로그인 중이라는 거니까 세션을 삭제합니다. session.remove attribute 한 다음에 키값을 주면은 하나하나 삭제할 수 있고요. session.invalidate라고 하면은 현재 접속 중인 클라이언트에게 종속된 모든 세션을 일괄 삭제합니다. 이게 로그아웃이에요. 여기에 나중에 DB 연동까지만 붙이면 됩니다. 자, 이렇게 뒤로 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요 예제에 숨어있는 이야기가 또 뭐냐면은 이 페이지에서 액션으로 가죠. 액션으로 갔는데 이 페이지, 현재 이 로그인 페이지로 돌아오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뭔가 잘못됐어. 그래서 히스토리 백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고요. 뭔가 잘 됐어. 그래서 리다이렉트로 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A라는 페이지에서 B라는 페이지로 갔어요. A가 지금 로그인 폼이고 B가 액션이야.
잘 돼서 A로 리다이렉트를 하는 경우가 있고, 전진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돼서 히스토리 백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차이가 뭐냐면 히스토리 백으로 가는 거는 브라우저가 기억하고 있는 전 상태로 되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제가 지금 여기서 로그인 페이지에서 요거 로그인 했을 때 요거 안 나오게끔 해볼게요. 그냥 매번 똑같은 페이지가 나오게끔 해볼게요. 차이를 보여주려고 그래요. 그럼 로그인을 하건 로그인을 안 하건 계속 이 폼이 나오겠죠. 자, 새로 고침하고, 히스토리 백은 바로 직전 상태로 되돌리는 거기 때문에 입력했던 값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뒤로 가면 아까 입력했던 게 그대로 남아있어. 바로 직전 상태로 되돌리는 거야, 뒤로 가는 건. 근데 리다이렉트, 앞으로 가는 거는 이 페이지를 완전히 처음부터 새로 실행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브라우저에 입력했던 내용이 리셋돼요. 그리고 페이지가 그대로 남아있어. 남아있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다시 실행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DB 연동이라든지 AJAX라든지 그런 것도 처음부터 다 실행되는 거예요. 리다이렉트하고 백이 달라요. 백은 그냥 화면만 원래대로 바꾸는 거지 프로그램이 재실행되진 않아. 리다이렉트는 그 페이지를 완전 처음부터 다시 실행하는 거야. 달라요. 히스토리 백하고 리다이렉트하고. 그래서 여기서 로그인을 제대로 하면 페이지가 처음부터 다시 실행이 돼버린 거죠. 재실행을 안 했더니 이거 반영이 안 되네. 자. 자, 지금 이제 한 거에다가 DB 연동만 붙이면 실제로 이제 로그인, 로그아웃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회원가입이라는 건 DB에 인설트하는 절차겠죠. 회원 탈퇴라는 거는 DB에서 딜리트하는 걸 거고, 회원 정보 수정은 DB에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getPost, put, delete 개념이 정립되면 그 다음부터 모든 처리가 다 SQL로 빠져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방식의 로그인이 가장 전통적인 방식의 로그인인데 규모가 작은 시스템 한정이에요. 여러분 혹시 서버 증설한다는 얘기 들어봤어요? 접속자 몰리면 서버 증설한다 그러죠. 자, 지금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실습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회사 규모에 따라서 아예 이런 시스템 못 갖추는 데도 많아요. 그냥 들어만 놓으세요. 서버 컴퓨터 한 대를 준비를 해요. 여기에 스프링 부트로 만든 웹서버를 한 대, 프로그램 하나를 탑재를 시키고 얘가 이제 백엔드로서 가동을 하는 거죠. 자, 웹브라우저 하나가 여기에 룰루랄라 접속을 해요. 또 이게 한 5,000명 정도 접속을 했다고 쳐요. 그러면 컴퓨터 하나당 동접자 처리할 수 있는 게 컴퓨터 사양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사실 한 1,000만 원 안 넘어가는 서버 장비로 제가 기억하기로 한 200명 정도 가능했거든요. 동접자가. 그 웹에서의 동접자라는 게 동시에 그 웹페이지를 모두 같이 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야. 진짜 1초, 0.001초의 차이도 없이 동시에 페이지를 클릭하는 사람들이 동접자예요. 그러니까 화면을 띄워놓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통신이 끊겼기 때문에 걔는 접속 상태가 아니야.
그러니까 200명이 동시에 링크를 클릭한다. 이게 동접 개념이에요. 그럼 이제 콘서트 티켓 같은 거 예매할 때 그때 동접자 보통 터지잖아요. 그러면 5,000명이 붙으면 감당 못해요. 자, 이게 abc.com이라고 하는 사이트 주소였다고 칩시다. 접속자가 터지는 거야. 그럼 서버를 증설한다 그러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똑같은 컴퓨터를 또 한 대 사요. 여기에 똑같은 소스 코드를 복사해서 한 대 더 가동시켜요. 이런 식으로 여러 대를 놔요. n대를. 그러면 저 abc.com이라는 주소는 어느 컴퓨터가 가져야 될까? 졸지에 컴퓨터가 n개가 됐어. 인터넷 주소는 한 개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bc1.com, abc2.com 그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렇게 서버 시스템이 많이 가동되는 경우에는요, 중간에 장비를 하나 놔요. 이 장비를 L4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장비거든요. 어마어마하게 고가야, 이거. 그리고 abc.com이라는 주소는 얘가 가져요. 그러면 웹브라우저가 여기에 접속을 띠링띠링 하면요, 여기 이렇게 컴퓨터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야. L4가 판단하기에 현재 접속자가 가장 적게 몰려있는 장비로 토스를 해줘요.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로그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세션은 여기 생기겠지. 자, 그 다음에 돌아갔어. 그럼 이제 티켓 예매하러 또 클릭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일로 들어가. 그럼 L4가 판단하기에 이 여러 대의 컴퓨터 중에 접속자가 가장 적게 몰려있는 컴퓨터를 새로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아까 그 컴퓨터에 다시 붙는다는 보장이 없어. 그러면 로그인은 여기서 했는데 다음번 접속은 일로 들어갈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지. 100%야 사실. 그럼 로그인 정보는 여기 없네? 그럼 로그인이 유지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대형 시스템에서는 세션을 안 써요. 대규모 시스템에서는. 세션을 못 써요. 접속할 때마다 컴퓨터가 바뀌어버리니까 세션이 엉뚱한 데 막 생겨버리거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자, 시스템이 여러 대가 증설이 돼도요, 증설 못하는 게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예요. 데이터베이스는 여러 대를 증설시켜버리면 한쪽에서 인서트하고 이쪽에서 셀렉트하면은 동대문에서 뺨 맞고 남대문 가서 화풀이 한다니까? DB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DB는 한 대 하드웨어를 다 몰빵해야 돼요. 그래서 웹서버는 장비 가격이 500만 원 넘는 경우가 되게 드물어. 그냥 저가형 컴퓨터 여러 대를 돌리는 게 더 나아요. 웹서버는. 근데 데이터베이스는 회사 규모가 커지면 억대는 우스워요. 전에 DB 할 때도 얘기했지만 내가 봤던 컴퓨터 중에 제일 비싼 게 60억 넘는 컴퓨터였다니까. 10년 전에. 이동통신사 고객 그 가입자 정보 저장되어 있는 DB였어요. DB 서버 대기업 컴퓨터는 진짜 몇십억을 해요. 그래서 다 여기를 몰빵하는 거야. 그럼 여기에 테이블 하나 만들어요. 이 테이블을 세션 대신에 쓰는 거야. 그러면 아까 그 접속자가 생기면은 세션 아이디라는 값이 생긴다 그랬죠? 접속자가 들어가면 여기 이 DB에다 다짜고짜 인설트라는 거예요. 테이블에 인설트하면 프라이머리 키가 생길 거 아니야. 그 프라이머리 키를 세션 아이디처럼 쿠키로 구워주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작동하는 거를 그 DB 세션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구현을 하면 여기에서 로그인을 해도 다른 데서도 다 연결된 DB는 세션을 공유할 수 있잖아요. 이런 방식의 스타일을 싱글 사인온 방식이라고 해요. 보통 SSO라고 합니다. 일단 이거부터 좀 적응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가 OAuth2예요. 보통 SNS 로그인 같은 거 하는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프로젝트에서 SNS 로그인 못하게 할 거예요. 기본 방식도 쓸 줄을 모르는데 갑자기 굉장히 고난이도 방식을 쓰겠다고 들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구구단도 못 외우는데 갑자기 고3 수능 문제를 들고 오는 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싱글 사인온 먼저 적응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방식을 구현을 해야 되는 거지. 정말 다행스럽게도 스프링부트에는 그 DB 세션 라이브러리가 있기 때문에 세팅만 하면은 요 테이블에 대한 인서트, 업데이트, 딜리트를 스프링이 자동으로 해줘요. 여러분들이 DB 연동에 대해서 관여할 건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이제 실제로 회원가입, 로그인, 뭐 아이디 중복 검사 이런 거 통째로 프로그램 만들 거거든요. 예제 다 있어요. 그거 할 때 라이브러리 세팅하는 거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여기까지 수업 실습 정리하시면 돼요.